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내년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데요.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 막이 올랐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입니다. 제22대 총선 120일 전인 12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인천 정치 1번지로 불리는 만큼 남동구 선관위는 첫날부터 분주했습니다. 이날 이곳에선 민선 8기 인천시 정무직들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홍보특보 출신인 손범규 예비 후보가 남동구 갑에 출마합니다. 일찍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허용된 선거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도 약간은 떨립니다만 앞으로 담대하게 또 소통하고 정확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선거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인천시 대변인을 역임한 고주룡 예비 후보는 남동구 을에 출마합니다. 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를 강조하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비 후보 신청이 끝난 만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나고 경청하고 또 새로운 비전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남동구 선관위에선 모두 5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인천시 정무직 출신 2명을 비롯해 신재경, 고영만, 배태준 예비 후보가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배태준 예비 후보는 젊은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청년, 뭔가 열정 이런 걸로 조금 더 하루라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예비 후보 첫날 등록을 해서 이 기세로 정말 12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도 일부 선거 운동이 허용됩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가능합니다. 제22대 총선 레이스가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막이 올랐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총선을 넉 달여 앞두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일부 선거운동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떤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일부터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를 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이 가능해집니다.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와 한 종의 홍보물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모금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 등록 신청 전까지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는 일부 선거운동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선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됐습니다. 또 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마찬가지로 줄었습니다. 이 밖에도 일반인의 선거운동 범위와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신분이면 선거운동 기간 중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나 소품을 제작 구입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하기 위한 향후회, 정치내,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는 여전히 개최할 수 없지만요. 25명 이하의 집회나 모임은 허용이 됩니다. 전북 선관위는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해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전북경찰도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내 경찰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단팀을 꾸려 첩보 수집 강화에 나섰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인천시는 원도심 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 재개발 후보지 공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지자체로부터 재개발 사업 초기에 필요한 용역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 6월 1차 공모에서 10개 구역을 지정한 데 이어 2차 공모를 통해 33개 구역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골목길을 따라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승용차도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골목. 소방차 진입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원도심 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는 올해 처음으로 재개발 공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선정된 지역엔 재개발 정비 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 조사 비용이 지원됩니다. 인천시는 지난 6월 1차 후보지 10곳을 선정한 데 이어 2차 재개발 후보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는 총 33개 구역. 지역별로는 남동구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가 8곳, 서구와 미추홀구도 각각 6곳이 포함됐습니다. 또 계양구 3곳, 중구는 1곳이 선정됐습니다. 이 중 면적이 가장 넓은 구역은 22만 제곱미터 규모의 남동구 9월 4동 구역입니다. 반면 면적이 가장 좁은 지역은 부평구 신트리공원 남측 구역으로 3만 1,000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이번 2차 공모에선 인천 전역에서 총 42개 구역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각 지자체 자체 검토와 인천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33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인천시는 이번에 선정된 33개 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신규 주택 5만 호가 공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시가 2차 재개발 후보지 33곳을 추가로 발표했는데요.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1차 후보지도 진척이 없는데 2차 후보지가 제대로 추진되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은 사업을 추진할 예산이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인천시의 1차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선정된 남동구의 한 동네입니다. 골목 곳곳에 재개발 추진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걸로 기대했지만 지난 6개월간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뭐 5월달에 연기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문제는 예산. 인천시 재개발 공모에 선정되면 인천시와 해당 구역의 관할 지자체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인천시는 이미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각 지자체들은 아직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6개소 정도를 예산에 세워놨어요. 지원해주는 비율이 구청에서 50%, 시에서 50%이기 때문에. 인근 다른 구역도 사업이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 예산 지원만 기다려온 주민들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예산만 세우는데 1년을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가 돼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꼬박꼬박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지난 1차 공모에 선정된 10개 구역 가운데 이미 예산이 확보된 지역은 단 2곳뿐. 상황이 이런데도 인천시는 2차 공모를 통해 33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새롭게 선정된 구역들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점차 하락 추세인데 사업 기간만 더 지체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예산 1차 분도 예산 집행을 못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2차에 이렇게 많은 지역들 선정해주면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죠. 그럼 또 앞으로 한 6개월, 7개월 또 그냥 가야 되는 거고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부분이 답답하죠. 남동구는 우선 내년도 본 예산에 지난 1차 공모에 선정된 2개 지역에 대한 용역비 14억 원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2차로 선정된 지역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2차 공모에 선정되는 구역들의 경우에는 그 주택 공급 시장 환경 여건이라든가 그리고 그 정비의 시급성 그리고 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의 그런 참여도라든가 구역의 정책적 요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질의 주택을 원도심에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한 인천시 재개발 공모사업. 하지만 필요 예산이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서 현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종국제도시에 들어서는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동부가 최대 규모로 4단계에 걸쳐 2046년까지 완공될 예정인데요. 1단계 사업으로 국내 첫 아레나 공연장과 호텔 등이 문을 열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복합 쇼핑몰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상적인 LED 화면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거대한 숲에 있는 것 마냥 자연과 빛이 가득합니다. 150m가 이어지는 몰입형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거리입니다. LED 샹들리에가 설치된 초대형 원형홀은 가장 큰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국내 최초의 아레나 공연장도 베일을 벗었습니다. 15,000석 규모로 라이브 콘서트에 최적화된 시설로 설계됐습니다. 인스파이어 아레나는 100톤의 하중을 벌 수 있게끔 천정이 설계가 되어 있고요. 바닥 역시 무한대로 장비를 설치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설계에 관해서 세 번째는 객석 좌석이 앞 사람의 머리에 걸리지 않게끔 단차가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동부가 최대 복합 리조트인 인스파이어가 부분 개장하면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3개 타워로 구성된 호텔이 문을 열었는데 객실은 1,275개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호텔 볼룸을 갖춘 최첨단 마이스가 들어섰고 세계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도 다양합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설들을 순차적으로 개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1분기에는 복합 문화공간인 인스파이어몰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문을 엽니다. 2분기에는 유리돔 형태의 실내 워터파크가 전면 개장하고 국내 최대 실감 콘텐츠 전시관, 어린이 놀이시설도 선보입니다. We're working towards getting our hotel 5-star rating, and shortly after that, the casino license by Q1, and we'll open the casino sometime in Q1 next year. And then in Q2, we have 3 big anchor tenants that are going to open as well.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총 4단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됩니다. 1단계 사업 규모만 46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64개 규모입니다. 첸시 대표는 첫 해 국내외 관광객 350만 명을 유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영종도의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문을 열었는데요. 지역사회에선 기대와 함께 우려도 큽니다. 중구의회는 리조트 측의 상생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영종국제도시에 임시 개장한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호텔과 공연장, 마이스 시설을 갖췄고 내년 상반기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2046년까지 4단계에 걸쳐 총 사업비 6조 원을 투입해 동부가 최대 복합 리조트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적 효과에 기대가 크지만 오히려 지역 상권을 붕괴하고 교통 대란이 발생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중구의회는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인력 채용 시 지역 주민들을 우선하여 적극 채용하고 지역 상권의 피해를 극소화해야 합니다. 교통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인천시에도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카지노가 있는 제주와 강원의 경우 조례나 특별법을 만들어 매출의 일정액을 지역 발전에 쓰고 있다며 인스파이어도 지역 상생에 나서도록 적극 나서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와 인천시가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트 플랫폼 활성화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천시가 10년 넘게 예산을 투입했지만 입주 작가 관리 부재와 소통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시민 접근성과 지역 관광 연계성 부족 등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 관, 상업인, 예술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상권도 살고 예술인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민관협력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서울의 홍대 대학로처럼 문화예술과 지역이 상생하는 역풍적인 모델로 진화해야 합니다.
정 의원은 아트 플랫폼을 중구로 이관해 구민이나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검단의 한 택지 개발지구 발파 공사가 규정 위반 논란 등으로 중단됐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9개월 만에 피해 검증을 위한 시험 발파가 진행됐습니다. 시험 결과를 토대로 공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젊은 신혼부부부터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들까지 이른 아침부터 가득 모인 아파트 주민들이 어디론가 발길을 옮깁니다. 비탈길을 한참 올라 도착한 곳은 택지개발 사업 조성 공사 현장. 터파기 공사가 시작된 이후 규정 위반 논란과 인근 아파트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공사가 중단된 곳입니다. 당시 비 오는 날 발파를 하고 계측기를 잘못 설치하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후 9개월 만에 시험 발파가 재개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몰려든 겁니다. 공사 현장에는 인근 주민 300여 명이 찾아 직접 시험 발파를 모두 지켜봤습니다. 시행사인 LH가 이날 발파 계획을 설명하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적에 쌍용이랑 LH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뭐 나중에 언제 할 건데? 1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아파트 다 요절난 다음에 할 거야? 주민 반발 속에 어렵게 시작된 시험 발파. 화약량과 지점을 각각 다르게 해서 총 6번 실시했습니다. 이날 현장 감사는 비대위가 직접 섭외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계측기 방향 등이 기준에 맞는지 점검했습니다. 계측 결과가 엉터리로 많이 나와가지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본 게 사실이죠. 센서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국회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됐는지 일일이 다 감독해가고 기준에 부합하도록 아마 감독한 최초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현장 점검에 나선 인천시 의회는 주민들의 우려 해소와 철저한 검증을 당부했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좀 소통의 기회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LH에서 노력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시험 발파를 통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우려 속에 9개월 만에 재개된 시험 발파. 비대위와 LH공사, 시공사 측은 시험 발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본격 발파 공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남동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래포구의 야외 무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래포구 축제에도 활용한다는 구상인데요. 총 사업비의 45%를 12로 확보한 남동구는 나머지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구의회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 소래포구 인근 해오름 광장입니다. 지역 대표 행사인 소래포구 축제가 매년 이곳에서 열립니다.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소래포구 관광 활성화를 추진 중인 남동구. 내년엔 광장 주변에 상설 야외 무대를 설치한다는 구상입니다.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18억 원. 이 중 8억 2천여만 원은 이미 인천시 특별 교부금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남동구는 추가로 필요한 예산 9억 8천여만 원을 내년도 본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를 두고 구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게 지금 단계에서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에 예산이 좀 편성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 남동구는 현재 실시 설계를 진행하는 단계로 향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뭐 한두 개 안이 아니고 여러 의견을 사전에 접수를 해서 여러 안을 주민들한테 이제 의견 청취를 하고 또 지역 인사들한테 충분한 이제 그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남동구는 야외 무대를 설치하면 소래포구 축제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축제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는데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문화재단 측에서는 생각보다는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만 절감이 된다. 굉장히 미미한 금액으로 예산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당장 이렇게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는 말씀. 무대를 만들므로 인해서 그 활용도 논의도 좀 심도 있게 돼야 될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의 우려 속에 소래포구 야외 무대 설치 예산은 오는 14일 개수 조정을 통해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출산율 감소로 교육 현장에선 폐교를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영종 지역은 과밀, 과대 학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학교 신설과 증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거리 통학생을 위해 학생 성공버스 노선도 변경한다는 계획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영종 지역 최대 교육 현안은 단연 과밀 과대 학급과 학교 신설 문제. 내년에 일부 학교가 개교하지만 여전히 과밀 학급 해소에는 부족하다고 학부모들은 토로합니다. 문서중학교나 앞으로 하늘 1초, 4초, 하늘 5호가 개교를 앞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밀 학급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저희 별빛 초등학교에 모듈러 교실 몇 개라도 꼭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학교를 추가로 신설하고 기존 학교를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먼 거리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생 성공버스 노선을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가능하다면 중산중 증축을 하는 게 가장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플러 증축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면서 통합구역 조정에 대한 부분도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종에 있는 물류고 외에 추가로 특성화고 설립도 논의됐지만 교육청은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카지노라던가 MRO 강정비라던가 해양대죠 이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배울 수 있는 그런 약간 특성화 고등학교가 설립이 됐으면 좋겠다. 지속적인 감소가 되고 있고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특성화고 신입생 미달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 특성화고 신입생 충원율도 93.4%로. 한편 도성훈 교육감은 교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원단 설립 계획을 학부모들에게 밝혔습니다. 교권보호 담당관을 4급 상당의 그런 직제를 교육감 직속으로 설치를 해서 변호사도 33명을 지금 위촉을 했고요. 특별히 인천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의사 선생님 4분도 그 지원단에 포함을 했어요.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